어, 제가 좀 전에 그 뭐 히터기 같은 거, 히터기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복합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그 길이를 틀리게 해서 상중하로 물이다, 용광로다 그러면 동시에 데우는 개념이에요. 길이 보통 그 가스레인지 같은 밑에서 떼가지고 가스나 뭐 이렇게 열로 떼는 거면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떼거나 또는 회전을 해가지고 회전을 통해서 하면은 그렇죠. 그 강하게 회전 현상이 전파가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대류 현상이 강하게 심해지고 뭐 골고루 표면적이 이렇게 넓혀져 가지고 골고루 빨리 끓죠.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물을 끓이시면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터기를 이제 서로 굵기가 틀린 그 땡땡이 돼지 땡땡이 방식으로 이렇게 물 끓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상중하로 10개의 배추도 상관없어요. 동시에 넣어가지고 끓이는 방식 또는 그것을 서로 굵기가 틀린 그 금속을 꽈가지고 그냥 금속을 꽈가지고 해서 데우는 방식 또는 금속을 꽈배기처럼 꽈서 열의 저항, 전기의 저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의 저항도 있습니다. 열이 축적되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물을 끓이는 방식도 저 방식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냉동고다, 냉장고다 그러면, 그렇죠. 온매도 있고, 냉매도 있잖아요. 냉매를, 좀 양을 늘려가 압축기를 2대로 한다든지, 또는 싸게 만들기 위해서 압축기를 하나로 대신 만들고, 그냥 했을 때도 충분한 그 냉매를 집어넣어서 서로 굵기가 틀린, 에, 냉매관 서로 이렇게 냉매가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붙여주 그래야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냉매 서로 냉매가 냉이 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냉기의 파동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굵기가 틀린 금속관을 배치해서 그것을 이렇게 원형 코일식으로 감아 놓으면 표면적도 넓혀지고요. 좁은 공간 안에 많은 금속관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냉동고다 그러면 그 방식을 선택해 가지고 하시면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보일러 밑에 보면 난방관 같은 것도 이렇게 다시 들어가 다시 나오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원형 코일도 그런 식으로 다시 나오게끔 해주면은 표면적이 넓어져서 냉기가 빨리 이렇게 축적이 되죠. 그것은 이제 온풍으로 그것은 냉풍으로 해주면 에어컨이 되는 거고 냉장고를 그 상태로 이렇게 가둬놓은 상태에서 냉동고가 되는 거. 그것을 다시 내부 안에 송풍을 통해서 다시 그 냉기를 밑으로 쏴주면은 그것이 냉장고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 땐 제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온풍기를 사용하셨을 때도 온매를 집어넣어서 압축기를 통과해서 다시 코일이 열 코일이 감긴 전기 코일이겠죠. 코일을 감겨 갖고 그 전기를 통해서 물을 데우는 식으로 온매를 데우는 식으로 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관을 데워진 온매죠. 온매를 통해서 난방을 이렇게 원형 코일 형식으로 이렇게 난방을 해도 그 방식도 역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온풍기다 또는 냉풍기다 그랬을 때 이 증발기 증발기죠. 증발기를 상중하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냉매를 통해서 동시에 운영해가지고 상중하를 동시에 차갑게 만들어주는 에어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는 그런 냉동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하면 제 방식이다. 그 다음에 동시에 상중하를 뜨겁게 히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히터 방식이 뭐가 됐든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는 식으로 하는 난방기 지금 방식으로 해도 그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거를 원형 코일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 땡땡이식으로 곧바로 공기를 데우는 식으로 이렇게 돼지 이렇게 땡땡이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끓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형 코일을 감아가지고 서로 굵기가 틀린 원형 코일 형식으로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직접 데우는 식으로 그것은 이제 해도 상중하로 배치해가지고 동시에 공기를 덮여주는 물을 이렇게 데우듯이 공기를 데우는 거죠. 그럼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방식 거기다 이제 송풍까지 해서 바람을 그쪽으로 이렇게 더운 것을 생산한 것을 동시에 이렇게 송풍을 해주면은 금세 따뜻하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대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 송풍의 펜을 속도를 뭐 그 선풍기처럼 그 속도를 뭐 가령 뭐 이렇게 상중하로 뭐 약중강으로 이렇게 송풍 방식을 선풍기 세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전기 양을 갖다 조절해 가지고 약간만 살짝 덮여주는 식으로 가스불 조절하듯이 약중강으로 강중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기양을 적게 흘려가지고 약중강으로 서로 전선을 굵기를 틀리게 하면 되죠. 전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냉방을 사용할 때도 난방을 사용할 때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온풍기나 냉풍기 또는 뭐 이렇게 물을 끓이는 데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산업상에 있어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셨을 때 이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펠러기 다중 프로펠러기도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조금 약중 강으로 해서 이렇게 약하게 돌릴 수도 있고 뭐 무조건 강하게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약하게 돌려서 기체의 무게, 비행체의 무게가 밑으로 가라앉는 것과 위로 올라오는 것을 비슷하게 만들고 그냥 그대로 공중 정체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밑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비행체를 무게를 위로 띄우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돼요. 드론이 압축 공기를 내뿜어 가지고 연소 방식으로 연료 분사 방식으로 연료를 태워서 분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었을 때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가지고 마샬열을 없애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비행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압축 공기를 밑으로 싸가지고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주는 이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연소 방식이다 그러면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가지고 비행체의 무게를 위로 띄어서 그 수직이 착륙과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동시에 다중 프로펠러를 하나로 일체화된 다중 프로펠러, 일체화되지 않았어도 다중 프로펠러, 일체화된 회전축에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서 사선으로 이렇게 띄워서 그것을 무게로 지탱하는 방식도 사용하셔도 된다. 그것도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중 프로펠러 밑에다가 이렇게 그 하나의 회전축에 두 개짜리를 줄줄줄 이렇게 밑에다가 배치해 놔가지고 기체를 위로 띄우는 생하고 이렇게 위에다가 좀 더 이렇게 다중 프로펠러 큰 사이즈를 이렇게 배치해 놓는 이런 방식도 사용한다. 그 프로펠러의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프로펠러 바이를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 때 제 방식에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프로펠러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변속기 없이 하듯이 이것도 역시 드론도 그런 변속기 없이 전기 양을 조절해서 회전축을 좀 그렇죠. 대중 뭐 강중약으로 돌리듯이 강불, 중불, 약불로 돌리듯이 그렇게 전기양으로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